네, 피부 생리학 10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 우리가 사실 배웠었던 그 내용들은 피부의 생화학적 특성 중에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DNA를 구성한다라든가 또 단백질이 결핍됐을 때 어떠한 그런 이제 증상들이 우리 그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지 그러한 이제 그 단백질 결핍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질병이라고 그럴까요? 예, 주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탄수화물, 예, 우리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제 단백질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구성이 CN, H2O 그리고 M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탄소와 탄소를 포함하는 뭐 이제 우리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겠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식물들이 대부분 이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갖다가 이제 합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CN, H2O가 M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구성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식물에 의해서 이러한 그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식물들의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흡수에 올리는 이 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죠. 바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그 화학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 그 화학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합성에 의한 화학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즉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가 이제 물 분자를 갖다 이용을 해서 식물이 이제 바로 빛에너지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슈가라고 표현했지만은 저게 이제 포도당이죠, 사실은. 뭐 슈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그냥 보통 표현할 때 이제 설탕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저기서는 당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C6H12O6라고 하는 예, 우리 이제 포도당이 형성이 되면서 동시에 바로 이렇게 식물에 의해서 산소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그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 바로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기능은 우리 체내에서 우리 뭐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식물이 되든 동물이 되든 생물체 내에서 어떠한 작용을 갖든지 하게 되냐면은 에너지원으로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이제 탄수화물 이제 글루코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포도당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 탄수화물, 즉 글루코스의 구조적인 성분으로는 식물을 이루는 셀룰로스 이런 것들도 글루코스 기본 이제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곤충의 이제 키틴이라든가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손톱이라든가 발톱을 갖다가 이제 구성하는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당이 기본 구조로 돼 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고분자 결합을 해 있는 예,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또 요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생체 분자들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지질, 퓨린, 피리미딘 이러한 물질들의 이제 이런 물질들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전구 물질로서 합성 이전의 단계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물질로서
바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이제 혈당을 갖다 이제 유지하는데 그런데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영양소로서 그렇죠? 3대 필수 영양소로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당 성분들은 이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데 감미료 또는 식이섬유질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탄수화물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크게는 이런 이제 탄수화물은 단당류, 단당류 그리고 다당류.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당이 이제 한 개가 이제 존재하는 형태인 거죠. 다당류의 2당류 이상, 즉 다당류의 경우에는 당이 2개 이상 서로 이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대표적인 단당류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의 성질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탄소가 3개 이상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탄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당류다. 그래서 3탄당. 그리고 4개면 4탄당, 5개면 5탄당. 그리고 6개면 6탄당, 또 7개 7탄당까지 이렇게 7개의 이제 탄소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당류를 갖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탄소의 수가 7개 이상 초과하는 그런 당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8탄당이니 9탄당이니 뭐 등등 있는데요. 대부분 보통 3탄당에서 이제 6탄당까지가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당류이고요.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3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든가 또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3탄당 탄소를 3개 포함하는 그런 이제 당들이고요. 근데 4탄당의 경우가 이제 에리트로스라든가 또 트레오스라든가 또 에리트롤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탄당 정도 탄소가 5개 이상 포함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 익숙한 것들이 이제 나와요. 바로 뭐냐면 여기 알도펜토스라고 하는 부분에 알도펜토스는데 펜토 그러면은 5개.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 같은 경우가 오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져서 펜타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도펜토스. 그리고 그러면 이제 6개면은 헥산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탄소가 6개인 그런 이제 알칸족 탄화수 화합물을 그래서 알도헥소스 6탄당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바로 5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당 중에 우리가 좀 그래도 이름을 들었을 법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자일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일로스는 목당 또는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당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일로스를 갖다가 알코올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껌으로 씹거나 하는 자일리톨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고요. 6탄당이 이제 탄소를 6개 포함하는 굉장히 우리가 식품이라든가 또 각종 화합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갈락토스 또 뭐 글루코스 뭐 글루코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도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갈락토스 조금 뒤에 또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은 젖당 혹은 뭐 유당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럭토스라고 하는 프룩토스라고도 하고요.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과당류들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6탄당 탄소가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7탄당 같은 경우는 뭐 만노 헵툴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7탄당을
초과하는 뭐 8개, 9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당으로 분자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 안에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당의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당인 형태가 단당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이 2개 또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당들은 2당류, 뭐 3당류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4당류 그리고 한 7, 8개 막 이렇게 이제 10개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그거는 이제 올리고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음식 만들고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올리고당 같은 경우 이제 쓰잖아요. 그런 이제 올리고당이 있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많아지면 다당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뭐 이당류도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이 2개가 이제 결합이 돼서 표현이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제 락토스, 젖당, 유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저기서 잘못 얘기를 했네요. 갈락토스를 젖당, 유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단당의 갈락토스는 갈락토스고 당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 형태의 락토스가 우리 이제 우유라든가 모유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약간 단맛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성분이고 이것은 이제 젖당 또는 유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가당이라고 하는 메가당은 뭐냐면 맥이 보리거든요. 아가 뭐냐면 보리를 싹 틔운 거.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엿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식혜를 만들고 이제 그러는 식혜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식혜에서 마시고 그럴 때 이제 단맛을 느끼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메가당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메가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당이 2개가 이제 합해진 그런 형태고요.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설탕,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자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즐겨 쓰는 표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제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설탕이라고도 하지만 뭐 또 이제 현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뭐 자당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시우크로스 혹은 수크로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이 2개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이제 트레할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당이 2개가 결합된 거. 3개가 결합된 형태가 이제 말토트라이오스 또 뭐 멀레치토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4개의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뭐 아카보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이 더 여러 개가 7, 8개, 뭐 10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프락토 올리고당이니 또 뭐 갈락토 올리고당이니 뭐 등등의 것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많은 것들이 당의 이제 당이 여러 개 결합이 돼 가지고 훨씬 많아지는 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다당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류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뭐 잔탄검이라든가 또 녹말이라든가 팩틴이라든가 이런 다 다당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들은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다면 이제 단당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분류를 갖다 이제 단당류를 보통 이제 할 때 작용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분류를 합니다. 단당류의 경우. 그래서 알데히드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알데히드기 저쪽에 보시면은 CHO 즉 그 밑에 그룹을 R이라고 한다면은 CHO를 포함하는 요 녀석을 갖다가 알데히드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RCO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RCOR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케톤류라고 하는데 알데히드기를 갖다 가진 당은 알도스, 케톤기를 가진 당은 케토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알도스 형태의. 그 다음이 두 번째 것이 이제 케토스 형태. 케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의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리세르 알데히드 라고 이제 하는 당이고요. 이거는 이제 탄소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죠? 3탄당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알데히드기가 아니라 케톤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 유기학 배웠으니까 이제 알데히드가 뭔지 케톤이 뭔지 배웠던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케톤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디히드록시 아세톤이라고 하는 케토스 형태의 그런 이제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3탄당이에요. 탄소를 3개 포함하고 있으니까 탄소를 3개, 3탄당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탄소수에 의해서 이제 분류할 때 탄소수가 3개, 3탄당,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4탄당, 5개로 이루어졌으면 5탄당, 6개로 이루어졌으면 6탄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러한 이제 단당류의 경우에는 입체 이성질체를 갖다가 이제 입체적으로 이성질, 즉 구조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학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랄 탄소수가 n이면은 2의 n승만큼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광학적으로 구조는 거의 유사하지만은 모양이 다른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에피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대칭 탄소 원자에서 구조가 다른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 부분적으로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대표적인 형태로 이제 뭐 이러한 광학 이성질체, 에피머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D형이냐 L형이냐 이런 것들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가끔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물질들을 갖다 이제 표현할 때, 그래서 D형이냐 L형이냐, 이거는 마지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탄소, 이 탄소의 OH가 특히 이제 단당류의 경우 오른쪽에 존재를 하면 D형, 그 다음에 왼쪽에 존재를 하면 L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D형이냐 L형이냐, 그 다음에 평광의 형태에 따라서 플러스형이냐 그러면 이제 D형, 또는 마이너스형이냐 라고 하면 L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똑같은 글루코즈예요. 그쵸? 분자식으로 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그쵸? 서로 지금 무슨 형태예요? 서로 이쪽 몸통 부분이 저 위쪽 말고 이 몸통 부분이 뭐예요?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마지막 탄소에 붙어 있는 저 이제 줄기에 거기에 붙어 있는 OH가, 그렇죠? OH가 바로 뭐예요?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D형. 이거는 왼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L형. 즉 저 산소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O형, 왼쪽에 붙어 있어서 L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D 글루코즈, L 글루코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단당류의 이제 고리 구조 형태, 얘네들이 이제 고리를 갖다가 만드는, 저쪽에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저쪽 탄소하고 저 5번째 탄소, 거기에 있는 형태로 저게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고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고리를 갖다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의 고리를 갖다 만들기도 해요. 교수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뭔가 분명히 변화가 있죠. 여기에 맨 위가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쵸? 저쪽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H가 가고 여기가 OH가 붙었는데, 여기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OH가 가고 이쪽으로 H가 가면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고리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고리화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러한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제 막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오른쪽에 OH가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으로 간 형태에 따라서 알파형, 뭐 베타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져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고리 구조로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리 구조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탄소가 산소를 포함할 때 오각 형태의 구조를 갖다가 가지느냐, 육각형 형태의 구조를 갖다 가지느냐. 그래서 5원자 고리로 표현되어 있는 또는 6원자 고리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글루코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형, 베타형, 예, 알파형, 베타형의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그쵸? OH의, 즉, 산소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정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당류, 글루코스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사슬 형태를 가지기도 하고, 저렇게 육각형 구조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는 오각형 구조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저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지금 모양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육각형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는데 이것이 또 오각형 구조. 이런 형태로도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각형 구조일 때, 예. 오각형 구조일 때는 프라노스라고 하는 형태의 고리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육각형 고리 구조를 가질 때는 피라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갖다 이제 붙이게 돼요. 뭐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당류로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덱스트로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포의 에너지원, 동물의 뇌세포, 적혈구, 안구, 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그런 형태로는 식물성 전분이라든가 또는 이당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글루코스의 형태죠.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명칭을 갖다 따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명칭을 표현한다면 이거는 알파 D 글루코피라노스 형태, 그렇죠? 육각형 형태니까 피라노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단당류로서 유명한 것이 이제 프락토스 또는 프룩토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당이에요.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당분이다. 그래서 과당. 예, 레블로스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과일 속에 다량 존재하고요. 예, 꿀과 약간의 식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예, 케토스 계통의 당이고 가공식품에 이제 감미료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즙 같은 데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베타디, 프룩토, 프라노스, 오각형이기 때문에 프라노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갈락토스, 젖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바로 요것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바로 이제 그 모유라든가 뭐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생체 분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고요. 당단백질로서 갈락토스와 글루코스, 글루코스는 이제 에피모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이러한 모양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됩니다. 예. 단당류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들이 하나의 당 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이당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이상, 즉 7개, 8개, 뭐 10개 정도까지를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당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글리코시드라고 하는 결합 형태를 갖다 가지게 되고요. 탄수화물의 대사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창자, 우리 작은 창자에서 작은 창자의 세포, 즉 이당류나 다른 탄수화물들을 갖다 이제 소화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흡수할 때는 얘네들을 끊어서 분해를 해서 단당류 형태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체내에서는 소화되지 않는 이당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창자로 이동을 하게 되고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흡수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예, 물을 갖다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오히려 원활하게 해주죠. 예, 설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물을 흡수해가지고 딱딱하지 않은 형태로. 그래서 변비를 갖다 발생하는데 올리고당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익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대표적인 걸로 이제 락토스. 예, 락토스는 우유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이당류예요. 예, 유당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동물의 경우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락타제라고 하는 즉 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예요. 이것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에 저 베타 1,4 즉 요 밑에 있는 당의 1번 위치 그다음에 위에 있는 당의 4번 위치로 결합이 되어 있는 요것을 이제 일사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갖다 끊을 수가 없어. 이걸 끊지 못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단당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락타제가 결핍되면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를 갖다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말토스라고 하는 것은 녹말의 이제 가수분해로 만들어지는 이제 중간 산물들의 형태예요.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수크로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설탕이에요. 설탕.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자당이라고도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많이 먹는. 예. 식물의 잎과 줄기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식물 전체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당류입니다. 알파 글루코스. 저 왼쪽에 있는 형태가 알파 글루코스예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타 형태의 프락토스. 예. 프락토스입니다. 과당이에요. 예. 요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셀로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셀룰로스의 분해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당이 두 개가 모인 그런 형태예요. 베타 마찬가지 일사 결합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형태고요. 자연계에서 유리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베타 셀로비오스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이제 피부와 관련되어 있는 생화학적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단백질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살펴봤는데 탄수화물도 지금 2당류까지만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다음에 3당 또는 4당 즉 이제 고당류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이제 지방 즉 지질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당 그다음에 이제 고당류로 넘어가면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피부에 존재하게 되는 피부에 존재하게 되는 뭡니까 이제 보습 효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고당류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